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평소에도 욱신욱신 뼈가 쑤시고 가볍게 넘어졌을 뿐인데 뼈가 골절됐다면 이 질환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3초에 1명씩은 이 질환으로 인해서 뼈가 부러지거나 혹은 심각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는데요. 조용히 다가와 뼈 건강을 위협하는 골다공증. 오늘 톡닥터 토닥에서는 내분비 대사내과 전문의 이경애 선생님과 함께 골다공증의 위험성과 예방법 그리고 치료 과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실 요새 골다공증 앓고 있는 분들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앓고 가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나 위험한 질환이었군요. 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흰머리나 주름살처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는데도 치료를 미루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골다공증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실제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환자 5명 중 1명은 1년 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골다공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니 그 심각성이 피부로 확 와닿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골다공증이 상당히 진행이 돼서 심각한 상태가 되기 이전에 나타나는 증상은 없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골다공증은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침묵의 질환 또는 조용한 도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골절되기 이전에는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 골절을 골다공증의 가장 확실한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뼈가 약해진 골다공증 환자는 살짝 부딪히거나 엉덩방아를 찢는 정도의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뼈의 골절을 골다공증의 주요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골절은 주로 손목과 척추 그리고 대퇴골 등에서 발생하는데 50대에는 손목 골절이 주로 발생하고 60대 이상부터는 척추와 대퇴부 골절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한번 골절된 뼈는 그만큼 골밀도가 약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부러졌던 뼈가 나중에 또다시 골절되기도 하나요? 네, 골다공증 골절 환자 4명 중에 1명은 1년 내에 다시 뼈가 부러지는 재골절을 경험합니다. 특히 폐경후 여성의 경우는 첫 번째 골다공증 골절 이후에 1년 내에 추가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골다공증이 없는 경우보다 5배 정도 높습니다. 한 번 골절이 발생한 골다공증 환자는 재골절 발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골절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삶의 질이 저하되고 여러 합병증의 동반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노력과 조기 진단 그리고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골다공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혹시 특별한 위험 요인이 있을까요? 네,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원인은 물론 나이입니다. 우리 몸의 뼈는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오래된 뼈는 흡수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러한 뼈의 형성과 흡수의 균형이 깨지고 칼슘 흡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골다공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나이 외에도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부족한 칼슘 섭취나 과도한 음주나 흡연, 그리고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 등이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골다공증을 여성의 질환 이렇게 말하는데 왜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게 골다공증 환자가 많을까요? 골다공증 발생에 나이만큼 중요한 것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입니다. 남성은 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가 없는 반면에 여성은 50대를 전후하여 폐경이 일어나고 급격하게 여성 호르몬이 감소됩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 과정도 골다공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외에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칼슘 섭취가 적은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여성들에게 골다공증 환자가 많다면 남성들은 이 골다공증 조금 안심해도 될까요? 네, 연구마다 유병률이 각각 다르게 보고는 되지만 일반적으로 남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이 여성의 5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적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성의 골다공증 발병 비율이 점점 늘고 있고 우리나라 50세 이상 남성 10명 중 1명이 골다공증이고 골다공증 이전 단계인 골감소증은 46.8% 정도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발생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절반 정도이지만 골절로 인한 사망률은 남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성들도 골다공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골다공증을 단순히 세월이 주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소리 없이 다가와서 건강을 위협하는 골다공증,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골다공증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칼슘은 건강한 뼈를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될 필수 영양소인데요. 그렇다면 칼슘을 많이 섭취할수록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 딱 하나만 챙겨 먹어야 된다면 그거는 칼슘이다. 제가 이런 말 언뜻 들은 적 있거든요. 많이 먹을수록 좀 뼈에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의 선택은 O, 칼슘을 많이 섭취할수록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칼슘 보충제를 통해 필요 이상의 칼슘을 섭취할 경우에는 요로결석이나 심혈관 질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의 경우 1일 800에서 1000mg의 칼슘 섭취를 권장하는데 칼슘 보충제보다는 음식을 통한 섭취가 부작용이 없으므로 더 좋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먹는 것보다 음식을 통해서 칼슘 섭취를 하는 게 부작용이 없어서 더 좋다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칼슘은 우유 및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도 보충을 위해서 아주 좋습니다. 또한 칼슘 섭취 시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면 뼈 건강에 더욱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4명의 사람 중 반드시 골다공증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골다공증 골절의 가족력이 있는 55세 여성. 2번, 일찍 폐경이 된 38세 여성. 3번, 복부 비만이 있는 40세 남성. 4번, 가족력이 없는 70세 남성입니다. 오늘 문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하지만 늘 그랬듯이 열심히 잘 맞춰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1번 가족력은 사실 골다공증과 연관이 있을 것 같고 2번 나이가 젊은 여성이지만 폐경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3번과 4번이 남았잖아요. 자신 있게 3번으로 찍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 맞습니다.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평소 검진이 중요한데요. 특히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골다공증 골절의 가족력이 있는 여성, 그리고 수술로 폐경이 된 여성과 40세 이전에 조기 폐경이 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골다공증 검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은 자가 진단으로 병의 유무나 진행 상태를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검사를 통해서 질환의 유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네,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뼈가 약해진 골다공증 환자는 운동을 피해야 한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운동 중에 뼈가 부러질까 봐 걱정이 돼서 운동을 안 한다면 사실은 이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더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뼈가 약해진 골다공증 환자도 운동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X 선택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X. 잘 맞추셨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오히려 약물 치료와 함께 일상에서 꾸준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운동은 근력과 균형 감각을 강화시켜서 뼈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잘 유추하셨는데요. 뼈를 둘러싼 근육이 튼튼하고 근력이 강하면 뼈가 충격을 받더라도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골절의 위험이나 근육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격렬한 운동은 조금 피해야겠죠. 골다공증 환자에게 좋은 운동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골다공증 환자는 가벼운 외상에서도 골절이 발생하므로 골 강도의 증가와 낙상 예방을 위한 균형 감각과 근력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골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부터 적절한 체중부하 운동을 통해서 최대 골량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이가 들어도 체중부하 운동, 근력 강화, 균형 감각 증진을 위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줄넘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이나 다양한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30에서 60분 이상, 일주일에 3에서 5일 실시하면 뼈의 구조를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되는 운동은 윗몸 일으키기처럼 몸을 앞으로 구부리거나 숙이는 척추 굴곡 운동은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네, 내 몸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으셨죠?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골다공증의 진단을 받았다면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겠죠? 어떤 방법으로 치료받게 되나요? 골다공증이 진단된 경우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골절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약물 치료로 이루어집니다.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고릅수 억제제는 뼈가 과도하게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는 약물이고 골 형성 촉진제는 이름 그대로 뼈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약입니다. 어떤 약제를 어떤 순서로 투여하는지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달라지고 같은 골다공증이라 하더라도 각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는 약물의 종류, 투여 순서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치료에 대해서는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골다공증이 잠깐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금세 나아지는 질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골다공증도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하나요? 네, 골다공증도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를 쓰면서 골밀도가 상승했더라도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감소하게 되고 노화에 의한 골밀도 감소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골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의 목표는 골절의 예방이므로 관리는 평생 필요합니다. 약물은 여러 치료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약 복용 외에도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면서 평생 관리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골다공증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해 주신다면요? 골다공증은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며 진단 후에는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질환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하며 골밀도가 감소될 수 있는 약물이나 질환을 동반하였다면 골밀도 검사를 반드시 시행하고 진단을 받은 후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꾸준히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이경애 선생님과 함께 골다공증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